오후 세션에 발명화분 IoT 장치와 감정 분석 체포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원인 치료 효과성 연구를 발표하게 된 신구대학교 홍준영 교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링크2라는 회사하고 같이 그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 디바이스, 기기들을 갖고 저희가 한번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좀 검증을 해보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좀 약식으로나마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구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및 기대 효과, 향후 추진 방향 이렇게 좀 저희가 이미 정리를 해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해서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플랜트링크라는 그 이름의 명명을 가진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반려식물의 심신 안정에 디지털 치료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실험 연구라고 얘기하면 실험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의 조건들, 전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기기와 플랫폼을 좀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제가 이제 시제품을 못 들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랜트링크라는 기기고요. 요게 이제 아직은 조금 좀 크기가 조금 이렇게 두텁고 좀 못생겼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얇아지고 더 대량 생산이 되면 요거를 화분에다 꽂는 겁니다. 화분에다 꽂으면 화분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상에서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나 물 좀 더 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 이제 식물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식물이 얘기를 하는 걸 갖고 그 화분을 키우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물 더 필요하구나, 그래 온도 습도는 어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인공지능 대화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하면서 과연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치유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저희가 좀 확장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원예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홀티컬처 테라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티컬처라는 게 이제 원예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테라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한국 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이런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이렇게 좀 하게 되면 교감을 좀 갖게 되면 사회적이나 교육적이나 심리적,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재활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었냐? 기존에도 원예 치료나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선행 연구들은 좀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한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한 부분은 없어서 아마 이 논문이 잘 좀 더 발전적으로 가면 아마 세계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저희가 좀 하기 위해서 일단 플랜트링크의 체포 시스템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이라는 게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대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있는 코버트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GPT, GPT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즘 많이 쓰시니까 GPT가 보통 이제 저희가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BERT라는 모델하고 그 다음에 GPT라는 모델이 이제 사전학습 모델로 이제 모든 대중한테 이제 오픈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이렇게 대화로 응답하는 거에 문자 생성 능력이 되게 좋은 거고 모델 자체가 이제 BERT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 분류하는 기술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코버트하고 그 다음에 코GPT를 저희가 공개된 오픈소스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오픈소스를 갖고 저희가 좀 만드는 이런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파인 튜닝을 시켜서 해서 이제 뒤쪽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보통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6, 7가지 정도의 감정 구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최근에 2020년에 발표된 난양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그 Hours Glass라는 그 논문에 보면, Hours Glass라는 모델에서는 이 감정을 되게 감정선을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24개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24개 구분한 거를 한국어로 자연어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 24개의 감정 처리를 이렇게 좀 블럭 매트릭스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모티콘 같은 것들만 이렇게 넣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퀴즈는 아닌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적어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OECD 50여 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딜까요? 네,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보통 우리가 자살률이라고 얘기하면 10만 명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횟수 사람이. 그래서 10만 명당 한국이, 저희 나라가 26명이 자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긴 하지만 1위를 하고 있고, 트르키예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전에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률이 한 4.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보다는 오히려 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이 더 자살을 많이 해요. 네, 남성이 더 60대 40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자살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연령대를 보더라도 80세, 50세, 60세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60세에 대한 그 자살률이 거의 10대, 20대로 거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도대체 왜 세대 간에서 이런 자살률이 좀 높고 낮은 그 부분이 좀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률이 많은데, 보통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통 기인해서 그것들이 정도가 심해지면 자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그 반려식물을 좀 한번 키워보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혹시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식물대학교 같은 경우는 식물원이 있거든요. 네, 식물원에 최근에 제가 이제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보면 저도 직접 깜짝 놀랐던 부분이, 식물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 50여 명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원투원으로 1대1로 이제 면담을 다 했는데, 반말을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일단.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사람이 없고요. 식물을 키우느라고 전체적으로 일 자체에 대한 센시티브한 거는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사람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전혀 식물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것도 저도 되게,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1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저희가 식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분친구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떻게 지내니? 하고서 가족들이랑 물놀이 하고서 이렇게 충분히 대화 세트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저희가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가지의 감정을 중립을 이제 0으로 놓고, 그것들을 더 이제 1, 2, 3 강도에 따라서 만족도, 그냥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만족하면 즐거움이 되고, 더 만족하면 황홀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밑에 보시면 우울감도 더 지나가면 슬픔이 되고, 비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1,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집어넣는, 그래서 긍정 점수와 부정 점수를 부여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 걸 가지고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ADS라는 그런 그 검증 기준처도 2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UCL의 외로움 척도 같은 경우는 43점이 넘어가면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나름대로 국제 공인된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그런 표준 척도들을 가져와서 이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집단의 사전 사후 설계, 연구 설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82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3.5개월 동안 그 디바이스를 다 드리고 화분을 다 꽂아서 이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로그 데이터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과연 이분들이 처음에 디바이스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설문을 했죠. 네, 설문을 해서 온라인 설문에서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우울하냐, 그 첫 번째 사전의 집단에 대한 지금 현재 감정 상태를 저희가 일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3.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사후 감정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설문으로 해서 한번 해봤더니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뭐 뛰어난 건 아닌데 저희가 향상이나 극복, 그 다음에 되게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대응태본 T 검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 각각의 척도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향상이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약간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숫자를 동일하게 한번 맞춰보거나 비율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기기를 또 하고 기기를 또 다루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밝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좀 비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크기는 82명 정도가 좀 해서 저희가 1차 실험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이제 부족한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집단 수가 이제 82명이라서 아무래도 분산 분석으로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모집단이 더 증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차, 지금 1차 임상 실험을 한 건데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이제 노력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대가 훨씬 더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옆에 보조자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또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해보고 오히려 이제 4차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진짜 어느 정도 단계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올해 말까지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의 논문의 의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런 어떤 우울감을 디지털적인 부분으로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기나 솔루션을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거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데 이 유사한 거는 나왔는데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는 부분들을 최초로 좀 한번 저희가 트라이를 해봤다라는 게 좀 의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사이버 식물 키우기,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식물에 있는 모습들이나 이미지를 갖고 하는 이런 정서의 게임 같은 걸로 좀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막 텍스트로 지금은 치고 있었는데 음성으로 이제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UX도 좀 기능적인 개발을 더 추가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뒷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부분들에서 크게 보면 기술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효과 이렇게 비대면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치료, 그 다음에 디지털 치유를 통한 효과성 검증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봤다는 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